전쟁은 왜 끝나지 않을까요? 인간이 아직 충분히 배우지 못해서일까요? 아니면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계속 전쟁을 낳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모두 전쟁을 싫어합니다. 죽음도 싫어합니다. 파괴도 싫어합니다. 가족이 흩어지는 것도 싫어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이 평생 쌓아온 삶이 무너지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인류는 전쟁을 싫어하면서도 전쟁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법을 만들었습니다. 조약을 맺었습니다. 국제기구를 세웠습니다. 평화를 말했습니다.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름만 바뀌었습니다. 칼은 미사일이 되었습니다. 왕의 욕망은 국가 안보가 되었습니다. 영토 정복은 에너지, 반도체, 항로, 금융 질서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겉모습은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밑바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부족함, 두려움, 그리고 멈추지 않는 욕망. 전쟁은 총에서 시작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전쟁은 부족함에서 시작됩니다. 땅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자원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안전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미래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그 순간 평화는 이미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유한합니다. 이 말은 단순하지만 잔인합니다. 땅은 유한합니다. 자원도 유한합니다. 시간도 유한합니다. 안전도 유한합니다. 한 사람이 차지한 자리는 동시에 다른 사람이 차지할 수 없습니다. 한 국가가 확보한 에너지는 동시에 다른 국가의 손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한 기업이 장악한 시장은 다른 기업에게 닫힌 문이 됩니다. 한 계급이 준 권력은 다른 계급에게 높은 벽이 됩니다. 이것이 세계의 차가운 조건입니다. 세상은 무한한 식탁이 아닙니다. 의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음식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공존을 말합니다. 상생을 말합니다. 평화를 말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자신의 접시를 쉽게 내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세상은 유한한데 인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 합니다. 더 멀리 가려 합니다. 더 높은 곳에 서려 합니다. 더 안전해지려 합니다. 그리고 더 안전해진 뒤에는 다시 더 큰 안전을 원합니다. 안전은 끝이 없습니다. 권력도 끝이 없습니다. 돈도 끝이 없습니다. 국가의 욕망도 끝이 없습니다. 개인은 돈을 쌓습니다. 기업은 시장을 쌓습니다. 국가는 무기와 동맹을 쌓습니다. 이름은 다릅니다. 하지만 뿌리는 같습니다. 부족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내일 밀려날지 모른다는 공포, 내가 가지지 않으면 누군가 먼저 가져갈 것이라는 감각. 인간은 이 감각을 포장합니다. 가족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회사를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국가를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민족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정의를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자유를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면 결국 하나의 본능이 남습니다. 살아남아야 한다. 밀려나면 안 된다. 빼앗기면 안 된다. 이 본능이 개인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불안이라고 부릅니다. 기업 안에 있으면 경쟁이라고 부릅니다. 국가 안에 있으면 안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본능이 조직되고 무장되고 명분을 얻으면 우리는 그것을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전쟁은 갑자기 나타나는 광기가 아닙니다. 오래 누적된 구조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할 때 드러나는 파열입니다. 총알은 마지막에 날아갑니다. 그보다 먼저 무너지는 것은 신뢰입니다. 질서입니다. 함께 살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전쟁이 시작되는 날을 기억합니다. 폭격이 시작된 날, 국경을 넘은 날, 미사일이 발사된 날, 선전포고가 나온 날. 하지만 전쟁은 그날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자라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회의실 안에서, 무역 협상 안에서, 오래된 불평등 안에서, 분노를 삼키는 침묵 안에서, 미래를 잃은 청년의 눈빛 안에서, 서로를 믿지 못하는 국가들의 작은 계산 속에서 전쟁은 천천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평화는 전쟁의 완전한 반대말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평화는 모순이 사라진 시간이 아닙니다. 모순이 아직 폭발하지 않은 시간입니다. 평화는 고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고요가 안전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고요는 폭발 직전의 압력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너무 쉽게 착각합니다. 총성이 들리지 않으면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의 불빛이 켜져 있으면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지하철이 움직이고, 카페에 사람이 앉아 있고, 사람들이 출근하고, 주식시장이 열리면 세상은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상처럼 보이는 것과 안전한 것은 다릅니다. 평화는 충돌이 사라진 상태가 아닙니다. 충돌이 아직 관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관리가 무너지는 순간 우리가 평화라고 부르던 것이 얼마나 얇은 막이었는지 드러납니다. 한국에서 이 말은 더 차갑게 들립니다. 이곳에서 평화는 당연한 공기가 아닙니다. 오래된 전쟁 위에 얇게 덮인 막에 가깝습니다. 서울의 밤은 밝습니다. 도로에는 차가 흐릅니다. 사람들은 출근합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갑니다. 카페에는 평범한 대화가 흐릅니다. 누군가는 승진을 고민합니다. 누군가는 대출 이자를 걱정합니다. 누군가는 집값을 봅니다. 누군가는 내일의 물가를 걱정합니다. 모든 것이 평범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밝음 아래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한반도의 전쟁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멈춰 있는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 교과서 속 사진만이 아닙니다. 군대를 다녀오는 시간 안에 있습니다. 뉴스 속 미사일 보도 안에 있습니다. DMZ라는 이름 안에 있습니다. 가족 세대의 기억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다시 흔들릴 수 있다는 말로 다 하지 않는 감각 안에 있습니다. 사람은 오래된 위험에 익숙해집니다. 처음에는 공포였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 배경이 됩니다. 하지만 배경이 된 공포는 사라진 공포가 아닙니다. 생활 속으로 스며든 공포입니다. 전쟁은 국경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육아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환율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식탁의 가격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반도체 공급망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해상 운송로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한 나라가 자신의 에너지를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할 때 먼 바다의 충돌도 그 나라의 물가가 됩니다. 어느 지역의 전쟁은 다른 나라의 전기요금이 됩니다. 어느 항로의 불안은 누군가의 일자리와 월급이 됩니다. 총성이 들리지 않아도 전쟁은 이미 가격표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피는 국경에서 흐르지만 고통은 시장을 통해 번집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물가가 이렇게 오르지? 왜 미래가 이렇게 불안하지? 왜 열심히 사는데도 안전해지지 않지? 그 질문의 끝에는 같은 그림자가 있습니다. 세상은 유한하고 인간은 멈추지 않는다. 유한한 세계와 멈추지 않는 욕망. 그 사이에서 역사는 계속 마찰을 일으킵니다. 그 마찰이 개인 안에 있으면 불안이 됩니다. 가정 안에 있으면 갈등이 됩니다. 회사 안에 있으면 경쟁이 됩니다. 사회 안에 있으면 계급 문제가 됩니다. 국가 사이에 있으면 전쟁이 됩니다. 규모만 다릅니다. 뿌리는 같습니다. 부족함을 두려워하는 생명, 그리고 더 멀리 가려는 욕망. 이것이 문명을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전쟁도 만들었습니다. 문명은 언제나 두 얼굴을 가졌습니다. 도구는 삶을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더 강하게 싸우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배는 세계를 넓혔습니다. 동시에 먼 곳에 자원을 가져오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행정은 사회를 관리했습니다. 동시에 더 큰 군대를 유지하는 장치가 되었습니다. 과학은 병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기도 만들었습니다. 도로는 사람을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군대도 이동시켰습니다. 기술은 삶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효율도 높였습니다. 이것이 인간 발전의 어두운 절반입니다. 우리는 발전을 빛으로만 기억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선명해집니다. 역사는 단순히 선이 악을 이긴 기록이 아닙니다. 역사는 누가 부족한 세계의 문 앞에 먼저 서 있었는가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누가 땅을 먼저 차지했는가? 누가 물길을 먼저 막았는가? 누가 에너지를 먼저 확보했는가? 누가 기술을 먼저 독점했는가? 누가 규칙을 만들었고 누가 그 규칙 밖으로 밀려났는가? 권력은 아름다운 말로 포장됩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차갑습니다. 권력은 자원에 먼저 손을 댈 수 있는 권리입니다. 누가 먼저 먹을 것인가? 누가 먼저 안전해질 것인가? 누가 위기에서 먼저 보호받을 것인가? 결국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권력은 언제나 부족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충분히 가진 세계라면 권력의 의미는 줄어듭니다. 하지만 그런 세계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쉽게 오지도 않을 것입니다. 인간은 필요한 만큼만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필요보다 조금 더 원합니다. 그 조금 더가 쌓이면 욕망이 됩니다. 욕망이 조직되면 권력이 됩니다. 권력이 무장하면 지배가 됩니다. 지배가 저항을 낳으면 역사는 다시 흔들립니다. 이것은 국가 사이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사회 안에서도 반복됩니다. 어떤 사람은 토지를 가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본을 가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술을 가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보와 네트워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시간과 몸밖에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사회는 이 차이를 질서라고 불렀습니다. 능력이라고 불렀습니다. 시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전통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질서 안에 갇힌 사람들은 묻기 시작합니다. 왜 나는 계속 일하는데도 안전해지지 않는가? 왜 누군가는 태어날 때부터 더 많은 문을 가지고 있는가? 왜 어떤 사람의 실패는 경험이 되고 어떤 사람의 실패는 추락이 되는가? 질문이 조용할 때 사회는 안정되어 보입니다. 하지만 질문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쌓입니다. 분노로 쌓입니다. 냉소로 쌓입니다. 체념으로 쌓입니다. 때로는 폭력으로 쌓입니다. 평화로운 사회는 갈등이 없는 사회가 아닙니다. 갈등이 아직 폭발하지 않은 사회입니다. 사람들은 혁명과 내전과 폭동을 갑작스러운 사건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은 대개 갑자기 태어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불균형이 어느 순간 이름을 얻는 것뿐입니다. 어제까지는 불만이었습니다. 오늘은 운동이 됩니다. 내일은 충돌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에는 역사가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지만 징후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다만 질서가 그것을 보지 않으려 했을 뿐입니다. 모든 질서는 자기 자신을 영원하다고 착각합니다. 왕은 왕권이 영원하다고 믿었습니다. 귀족은 혈통이 영원하다고 믿었습니다. 자본은 시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혁명가는 자신이 만든 질서가 마지막 질서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런 믿음을 오래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질서는 이전 질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태어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질서 자신이 새로운 모순을 만들어냅니다. 새로운 권력은 새로운 울타리를 만듭니다. 새로운 울타리는 새로운 배제를 만듭니다. 새로운 배제는 새로운 분노를 만듭니다. 그 분노는 언젠가 다시 질서를 흔듭니다. 이것이 역사의 잔인한 운동입니다. 역사는 끝나지 않습니다. 장면만 바뀝니다. 배우만 바뀝니다. 깃발만 바뀝니다. 구호만 바뀝니다. 하지만 밑에 있는 구조는 반복됩니다. 부족한 세계, 멈추지 않는 욕망, 쌓이는 모순, 그리고 어느 순간 찾아오는 파열. 전쟁은 그 파열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단순히 악인의 선택으로만 설명하면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놓치게 됩니다. 물론 책임자는 있습니다. 침략자는 책임져야 합니다. 학살자는 처벌받아야 합니다. 권력을 위해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들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우리는 다음 전쟁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한 사람의 광기만 보면 그 광기가 자랄 수 있었던 토양을 보지 못합니다. 한 국가의 침략만 보면 그 침략을 가능하게 만든 두려움과 자원과 권력 구조를 보지 못합니다. 전쟁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전쟁을 너무 단순하게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단순한 이해는 단순한 분노를 만듭니다. 단순한 분노는 단순한 적을 만듭니다. 그리고 인간은 적을 만들 때 너무 쉽게 폭력의 문 앞에 섭니다. 이것은 전쟁을 미화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쟁을 피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마주해야 하는지 보려는 말입니다. 전쟁은 끔찍합니다. 전쟁은 인간의 얼굴을 망가뜨립니다. 전쟁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숫자로 바꿉니다. 누군가의 아들을 병력으로 바꿉니다. 누군가의 집을 피해 규모로 바꿉니다. 누군가의 죽음을 전략적 비용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전쟁은 결코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반복되어 왔다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이 잔인한 간격입니다. 전쟁은 혐오해야 할 대상입니다. 동시에 이해해야 할 구조입니다. 혐오만으로는 전쟁을 막을 수 없음이 막을 수 없습니다. 이해 없는 선의는 너무 약합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평화를 무너뜨리는 조건을 보아야 합니다. 부족함이 어떻게 공포가 되는지, 공포가 어떻게 권력이 되는지, 권력이 어떻게 무장이 되는지, 무장이 어떻게 오판을 낳는지, 오판이 어떻게 피를 부르는지 그 사슬을 보아야 합니다. 그 사슬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매번 같은 문 앞에 섭니다. 전쟁이 터진 뒤에야 평화를 말합니다. 폐허가 된 뒤에야 대화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죽은 뒤에야 인간성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때의 인간성은 너무 늦습니다.
진짜 평화는 전쟁이 끝난 뒤의 눈물이 아닙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모순을 관리하는 능력입니다. 평화는 감정이 아닙니다. 기술입니다. 제도합니다. 인내입니다. 타협입니다. 그리고 자기 욕망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아주 어려운 훈련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 훈련에 자주 실패합니다. 개인은 자신의 불안을 이기지 못합니다. 집단은 자신의 분노를 이기지 못합니다. 국가는 자신의 공포를 이기지 못합니다. 강대국은 자신의 지위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약소국은 자신의 생존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기업은 성장을 멈출 수 없습니다. 시민은 더 안전한 삶을 원합니다. 모두가 각자의 이유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들이 한 방향으로 충돌할 때 역사는 다시 어두워집니다. 세상은 유한합니다. 인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 두 문장 사이에 너무 많은 피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두 문장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비관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냉정해져야 합니다. 냉정하다는 것은 잔인해지자는 뜻이 아닙니다. 감상적인 거짓말로 현실을 덮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평화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선한 마음만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평화는 매일 관리되어야 합니다. 불평등을 줄여야 합니다. 공포를 줄여야 합니다. 자원의 독점을 경계해야 합니다. 강한 자가 모든 규칙을 만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약한 자의 절망이 폭발하기 전에 들어야 합니다. 국가들은 서로를 완전히 믿지 못하더라도 서로를 완전히 파괴하지 않는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어쩌면 평화는 전쟁의 반대말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평화는 전쟁으로 기울어지는 세계를 아주 어렵게 붙잡아두는 인간의 기술입니다. 그 기술은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언제나 흔들립니다. 언제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다시 보게 됩니다. 역사가 얼마나 잔인한 방식으로 움직이는지. 그러므로 평화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이 평화롭다고 착각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이 얼마나 쉽게 전쟁으로 기울 수 있는지 아는 일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쉽게 부족함을 두려워하는지 아는 일입니다. 그 두려움이 얼마나 쉽게 적을 만들고 그 적이 얼마나 쉽게 폭력을 정당화하는지 아는 일입니다. 평화는 순진함이 아닙니다. 평화는 가장 깊은 현실 인식 위에서만 겨우 유지됩니다. 우리는 전쟁을 끝내지 못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직 전쟁을 낳는 조건을 끝내지 못한 것입니다. 부족함, 두려움, 축적, 불평등, 불신, 그리고 멈추지 않는 욕망. 이 조건들이 남아있는 한 전쟁은 언제나 가능성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어떤 시대에는 칼의 모습으로, 어떤 시대에는 미사일의 모습으로, 어떤 시대에는 경제 제재의 모습으로, 어떤 시대에는 공급망의 붕괴로, 어떤 시대에는 내전과 분열의 모습으로 전쟁은 다른 얼굴을 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역사는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얼굴로 돌아올 뿐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매번 묻습니다. 왜 또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지만 어쩌면 답은 오래전부터 우리 앞에 있었습니다. 세상은 유한하고 인간은 멈추지 않는다. 그 사이에서 평화는 언제나 얇습니다. 너무 얇아서 우리는 그것을 공기처럼 잊고 삽니다. 하지만 그 막이 찢어지는 순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평화는 공짜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평화라고 부르던 것이 얼마나 비싼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일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전쟁보다 무서운 것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평화입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세상이 안전하다고 모두가 믿기 시작하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때 모순은 조용히 쌓입니다. 두려움은 이름을 바꿉니다. 욕망은 명분을 얻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역사는 다시 문을 두드립니다. 우리는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평화는 잠든 것이 아니라 겨우 버티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